위상평면법은 정성법의 일종인데 우리가 이전까지 했었던 것들은 어떤 풀이를 하게 되면은 값이 정확히 딱 떨어지게 나왔죠. 이걸 갖다 우리가 정량법이라고 합니다. 양을 정한다라고 해서 정량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위상평면법은 양을 정하는 게 아니라요, 방향성을 갖다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정성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반대로 가장 큰 단점은 결과값이 숫자로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주식 같은 걸 예로 든다면은 정량법은 내일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2,50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갖다가 해내는 게 정량법입니다. 반대로 정성법은 내일 주가가 오를 것이다, 요 정도요. 아니면 주가의 오름세가 더 빨라질 거다, 혹은 더 낮아질 거다,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정성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량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해를 갖다가 그린다면은 이 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정확히 정성법일 때는 해가 그래프로 보자면은 시간에 따라서 올라갈 거다. 근데 올라가는데 방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요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시간으로 보면 이렇고, 전체적으로 만약 시간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정성법이라고 하면은, 특히 위상평면법이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다 해서 개형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값이 정확히 언제일지, 혹은 이 녀석이 올라가는 속도가 정확히 한 번, 두 번 미분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질지 정확히는 찍어내지 못하고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량법에 비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지나치게 적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량법에 비해서 정성법은 쓰이는 용도 자체가 틀립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파일럿 스터디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예비 연구를 선행 연구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선행 연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때 문제가 될 만한 게 무엇이고 이 연구 자체가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미리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정성법이 좀 영향력을 강력히 좀 발휘할 수 있고요. 혹은 전체적으로 좀 큰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핸드폰이 폭발합니다. 근데 핸드폰이 폭발을 하는 원인이 디스플레이에 있을 수도 있고 배터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반도체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럼 어디에 있을까를 갖다 찾으려면 얘네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대한 개요를 갖다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 수학 시간에 했었던 것들로 보면은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성법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위상평면법이라는 거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위상평면법 요 내용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진짜 위상평면법이 뭔지,
이걸 할 거고요. 여기선 정성법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 위상평면법을 이용을 해서 비선형 연립방정식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그럼 우선 위상평면법에 대한 것부터 한번 봅시다. 사실 이 위상평면법은 전체적으로 y1, y2를 갖다가 변수로 해서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그래프가 여기에 y1 이쪽에 y2 이렇게 놓고서 이 녀석이 임계점이요. 자, 임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용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배우셨을 겁니다.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점들을 통칭 다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불연속점, 임계점이 될 수 있고요. 극대, 극소 같은 경우 혹은 변곡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만 우리 연립 상미분 방정식에서는 임계점의 범위를 약간 더 줄이기는 하는데요. 통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y1 프라임과 y2 프라임으로 되어져 있는 연립 상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dy1분의 dy2에 대한 값이 정의되지 않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얘가 그게 완전히 정의가 되지 않으려면은 dy1, dy2가 0분의 0꼴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서 y1 프라임과 y2 프라임 요거에 대한 게 지금 요거 부분이요. 자, 요 부분,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dy2분의 dt 나누기 dy1분의 dt. 근데 이거는 결국 y2 프라임, y1 프라임 얘죠. 결국 임계점이 되기 위해서는 y1 프라임과 y2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이 필요한데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서 y1 프라임과 y2 프라임이 0이 될 수 있는 점은 y1과 y2가 0일 때뿐이 없죠. 만약에 y1과 y2가 0이 아닌데 y1 프라임과 y2 프라임이 0이 된다. 이 이야기는 주어져 있는 거를 행렬 형태로 바꿨을 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y1, y2가 있는데 이거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0, 0이 나오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양변에 요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주면은 왼쪽에 있는 좌변이 지금 현재 0벡터이기 때문에 역행렬을 곱해주더라도 여전히 0이 나와서 결국은 y1과 y2는 0인 경우만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0,0 이외의 해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이 녀석이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 경우, 즉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경우거든요. 이게 0이 된다는 이야기는 y1 프라임 이퀄 어쩌고 저쩌고 가는 요 방정식과 밑에 방정식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동일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냐? 자, 0 이퀄 a ABCD라고 쓸게요. 자, 플러스 BY2 이거랑 원래식 다
쓰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에서 y1'과 y2'이 0일 때를 찾는 건데 a, b, c, d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떤 k를 갖다가 ay1 플러스 by2로 해주면은 k를 곱해주면은 cy1 플러스 dy2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이야기는 얘가 K 요런 관계를 갖다가 만족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계속 가볼까요? 이게 되면은 양변을 T로 적분을 하면은 C 요렇게 나오겠네요. 즉 y2라는 녀석은 y1이라는 녀석의 k배요. 거기에다가 상수 차이 정도가 있는 거겠네요. 즉 y1과 y2라는 변수가 상수배 정도 차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보면은 상수배 차이만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은요. 그래서 자, 제일 위쪽에 y'1 이꼴 자, 이게 ay1 자, y2 지금 조금 바로 윗줄에서 구했죠. 이게 b 곱하기 ky1 플러스 c 이 식이 나옵니다. 이거 조금 전에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일계상미분 방정식이죠. 자, 뭐 라지로 써볼까요? 라지 a1 플러스 c 이런 형태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굳이 연립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풀이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y1 한 개만 그냥 달랑 구해 놓으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다 처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야기한 이 녀석은 디터미넌트가 0은 아니에요. 즉 역행렬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게 전제가 되면은 물론 없으면 이게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 상태라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우리가 풀이를 했었던 이 방법 있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풀면 됩니다. 못 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으로 이론 전개를 할 때는 연립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역행렬을 가진다고 봐야지 되고, 따라서 그냥 이 상태 내에서의 임계점은 y1, y2가 00일 때입니다. 그냥 얘를 만족하는, 즉 y1'과 y2'이 0이 되게끔 해주는 y1과 y2의 점을 갖다가 임계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의 임계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4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5개로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얘네들이 그냥 마디점, 안장점, 중심, 그 다음에 나선점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디점이 비고유 마디점과 고유 마디점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임계점을 가져서 분석을 할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